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대비 색채 체계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까지 이제 우리 표색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생명법, 그 다음에 그 생명법에 관련해서 KSA0011, 그 다음에 ISCC, NIST,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생명법에 대한 그 표준, 색채 표준, 오방색과 오간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색채 조화와 배색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색채 체계의 파트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왜 사용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색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기인 것인데, 이제 색을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것을 이제 배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 만드는 거는 이제 조리, 나눠 먹는 걸 배식 그러잖아요. 색 만드는 걸 조색, 나눠 쓰는 걸 배색. 똑같아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만들면 다 맛있어 하나요? 그렇지 않죠. 상당히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색채를 사용했을 때 좀 조화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아. 좋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색채를 조화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색채 조화 이론이 100% 맞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연구들을 했었다.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에서는 진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칙은 된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또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색채 조화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 색채 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좀 객관화 시키는 거겠죠. 그러나 이 조화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주관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객관화를 목표로 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조화로울 수 있는가를 연구한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색채 조화론의 이제 선구자,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쉐브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자, 쉐브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근대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화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1839년 색채 조화와 대비의 원리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요때 이제는 이제 그 4가지 기본 그 조화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동시 대비의 원리. 뭐라고요? 동시 대비의 원리. 동시 대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미넌트 컬러의 조화. 자, 도미넌트 컬러의 조화. 또 세 번째는 우리 교재에 나오죠. 그죠? 세퍼레이션 컬러의 조화. 네 번째는 보색 배색의 조화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색채 조화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 대비의 원리라는 것은 동시에 배색한다는 것이죠. 자, 동시에 배색을 하되 명도가 비슷한 인접 색상, 그러니까 유사 색상의 유사 색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색을 하게 되면 자, 2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색상을 배색해야 되고 하나는 명도와 채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색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는 색조. 그래서 색상을 배색하고 색조를 배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에는 동일 색상이라는 개념, 유사 색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대 색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 색상은 색상환이 색이 같은 거고요. 유사는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것들이고, 반대 색상은 거의 반대 위치에 있는 뭐 보색 개념까지도 포함을 하겠죠. 색조는 동일 색조가 있고요. 반대로 유사 색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색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배색을 이제 할 때 이런데, 그러면 쉐브럴은 동시 대비는 뭐냐? 유사한 색조와 유사한 색상으로 배색하면 조화롭다라는 게 바로 동시 대비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색상 배색하실 때 보면 유사 색상과 색조를 배색하면 그 자체가 좀 그렇게 이렇게 부조화스럽지 않아요. 예,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미넌트 컬러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뭔가 통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색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통일된 그러한 색의 어떤 통일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배색을 할 때는 또 뭐가 있느냐? 요거 플러스
주조색, 이제 우리 배색에서 배울 거예요. 보조색, 강조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조색이 70% 이상, 얘는 25%, 얘는 5%. 뭐 이 정도의 배색 위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조색이거든요. 이 주조색의 개념, 이 주조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미넌트 컬러에는 이런 주조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조, 보조, 강조에. 그래서 지금 현대의 이러한 배색의 기본 원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이 쉐브럴이라는 사람이에요. 세퍼레이션 컬러라는 게 뭐냐? 두 색상이 좀 부조화스러울 때 그 사이에 무채색을 가지고 선을 그어주면 두 색상이 좀 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보색, 배색이라는 것은 강한 원색의 대비를 갖게 되면 비교적 조화롭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쉐브럴이 이야기한 조색 원리, 동시 대비, 도미넌트, 세퍼레이션, 보색 조화,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에도 등간격 3색의 인접색 조화라든가 반대색 조화, 그다음에 근접 보색의 조화,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계속 대비, 그다음 동시 대비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현대 어떤 병치 혼합이라든가 인상주의, 신인상주의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참고하실 때 일단 요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다? 이제 그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인 누구? 쉐브럴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월리드 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색채 조화 이론의 가장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리드 저드의 4원칙 첫 번째, 질서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질서. 그러니까 색상들이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격을 2간격, 뭐 3간격 또는 그 색상환 안에서 어떤 삼각형이나 이거 요한에서 이텐과 좀 비슷한데 어쨌든 그 등간격에 질서가 있으면 좀 조화롭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사 원리, 우리 동시대비랑 똑같이 유사한 색상이나 색조를 배색하면 조화롭다. 예, 그 다음에 친근감의 원리, 친근함의 원리. 이 친근함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친근함을 느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친근함 느낀다 그랬죠? 많이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많이 보고 접했던 어떤 환경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 색을 배색하면 친근하다. 그래서 친근감의 원리. 요 저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또 많은 색채 조화 이론들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명료성의 원리. 이거는 비모호성이라고 얘기도 해요. 도미넌트 컬러랑 비슷한데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소통의 문제니까 명확한 명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월리드 저드의 색채 조화를 하기 위한 네 가지 원리. 자,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죠.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선구자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이것들은 현대 색채 조화 이론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또 일반화시킨 사람이 월리드 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특이한 색채 조화 이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파버비렌입니다. 누구요? 파버비렌. 이 파버비렌의 그 색채 조화 이론은요. 색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색채 조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죠. 일반적인 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색채 조화 이론의 일반적인 거고요. 좀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가 파버비렌입니다. 이 사람은요. 색삼각형을 가지고 조화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먼저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여기를 순색이라 하고요. 여기는 이제 흰색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검정색이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색채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든가 뭐 톤 얘기할 때 이제 요것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것을 톤이라고 얘기하죠. 색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여기도 있고 요 색삼각형 안에다가 서로 겹치는 부분에다 이렇게 라인을 그어줍니다. 자, 흰색과 순색이 만나는 이 부분은 밝은 색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밝은 색조. 그래서 영어로는 tin 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색이 만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회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gray라고 영어로 합니다. 요 순색과 검정색이 만들면 어두운 색조, shade가 되겠죠? 자, 어두운 색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색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안에서 이제 조화 이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느냐?
이런 공간을 비워놓고서는 그 공간 안에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라인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 라인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런 라인, 기본적인 이 라인 이렇게 라인에 있는 것들은 어떻다? 조화롭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요렇게 꺾어지는 요 라인도 조화롭다. 아셨습니까? 또 기본적으로 요 라인도 조화롭다. 또 요 라인도 조화롭다. 그 다음에 요거도 조화롭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선상에 있는 애들의 배색은 조화롭다 해서 색삼각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컬러. 여기죠. 순색과, 그 다음에 쉐이드와, 그 다음 블랙. 요 배색도 조화롭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작품의 배색 조화가 요거와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컬러, 틴, 그 다음에 흰색. 요 배색은 인상주의의 그 아주 밝은 그런 느낌과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틴, 그 다음에 톤, 그 다음에 쉐이드. 이렇게도 조화롭다 했었죠, 그죠? 이거는 가장 세련된 배색이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기본 그 오스발트의 어떤 그 음영 계열의 배색 조화랑 연결이 된다. 그 다음 화이트. 어떻게 해요? 흰색과 화이트와 그 다음에 그레이와 그다음 블랙. 요거의 배색에 대해서는 무채색을 이용한 조화이고 아주 일반적으로 어디에든 가장 잘 어울리는 배색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산업기사는 안 나오고 기사에만 나오고, 거의 산업기사는 이 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어떤 라인에 배색이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거 좀 특이하죠, 그죠? 이거 하나 그려놓고서는 배색하시면 웬만하면 배색 원리에 맞겠다. 또 요거와 상응하는 또 아주 희한한 배색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하네스 이텐입니다. 자, 이 색상환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우리 RYGBP 그려놓고, 이 색상환 안에서 자, 어떤 거? 2색 조화, 3색 조화, 4색 조화, 그 다음에 5색 조화, 그 다음에 6색 조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그 조화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웃긴 게 뭐냐, 이색 조화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어지는 보색 관계에 있는 애들이 배색이 되면 조화롭다. 그 다음에 이색 조화라는 것은 그렇고, 3색은 이 안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린 그 부분의 색상을 배색하면 조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4색은 뭐겠습니까? 네모겠죠, 네모난 형태. 5색은 오각형, 육각형 형태들이 조화롭다 해가지고요. 색채와 모양의 그 조화 이론을, 이 사람 또 우리 얘기도 그 앞에도 했었죠, 그죠? 도형과 뭐예요? 그 색 공감각에서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 이론. 이거 좀 특이하죠? 이 사람과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자, 문 스펜서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화 이론을 상당히 그 공식화 시켰습니다. 공식. 미도라는 그 공식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 미도라는 공식을 만들었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지 수치화 시켰겠습니까? 자, 매사추세츠 공대 그 문 교수랑 그 조교수였던 스펜서 교수가 만든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이 문씨고 이름이 스펜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참 특이한 것은 수치화 시키면서 상당히 객관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정량적 색채 조화 이론이다라는 건데, 사실 뭐 이게 뭐 정확한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얘기했듯이 조화 이론은 감성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수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좀 특이하다. 예, 그리고 문 스펜서의 이 색채 조화 이론은 나름대로의 우리 뭐 색도도라든가 뭐 색입체처럼 그 교재도 나오지만 오메가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오메가 공간에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문 스펜서의 가장 이론은 이제 요 내용이지만, 이제 조화와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화롭다라는 것은 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부조화는 미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미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공식화시켰다, 미도 공식화시켰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지금 이 파버빌 이템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 이론은 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특이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이다, 맞다가 아니라 좀 특이하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도를 계산을 하는데 미질복 M은 O, C 이렇게 미질복 뭐라고요? 미질복. 자, 미도는 질서성의 요소와 복합성의 요 미질복 이렇게 외우십시오. 하셨죠? 예, 그래서 질서성의 요소를 복합성의 요소로 나눠가지고 나온 값이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높으면 조화롭다. 0.5보다 낮으면 어떻다? 부조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특이하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것은 동등조화, 유사조화, 대비조화가 있고 부조화스러운 것은 제1부조화, 제2부조화, 그 다음 눈부심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성의 요소와 질서성의 요소. 그러니까 복합성의 요소는 색의 가지수와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의 조합수를 더해서 나온 수고, 질서성의 요소는 1부조화, 2부조화, 그 다음에 눈부심, 그 다음에 유사, 대비, 그 다음에 동등조화를 합한 값으로 나눴을 때 얼마? 0.5보다 높으면 좋은 조화, 아니면 나쁜 조화, 부조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색채 조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게 100%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요즘에 이제 여섯 번째, 많이 출제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는 게 루드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루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던 크로매틱스에서 이제 자기 책에서 어떤 식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친근함의 원리, 조드의 친근함 원리. 그래서 자연계에서 사용된 그러한 색상들을 가지고 조색하면 상당히 조화롭다라는 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동의합니다. 자연의 색상은 상당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라 친근하기도 하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친근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나비 있죠, 나비 전시회를 한번 갔는데 그 나비들이 입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옷들이 또 앵무새 있죠, 앵무새들. 그래서 봤는데 진짜 비비드하거든요. 그 비비드 원색들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조화롭게 배색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비들이 그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무채색과 함께 이 조화로 이렇게 입고 있는 것들이 되게 그 뭐랄까 촌스러울 수 있는 배색들이 세련되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색들을 내가 어떻게 모티프 해가지고 뭐 티셔츠에다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래도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계에 있는 색들을 사용하면 상당히 조화로울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루드다 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6명의 색채 조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죠. 물론 색채 조화 이론이라는 게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죠? 되게 많지만 자, 쉐브롤은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에 대한 일반화시키고 일반적인 것은 이 저드의 색채 조화론이면 거의 뭐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색채 조화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색삼각형을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간격과 삼각형 도형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공식을 통해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그 자연의 어떠한 색과 연관지어서 조화하면 괜찮다라는 특이한 이런 것들이 색채 조화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채 조화 이론 어렵습니까? 뭐 할만하죠, 그죠? 예. 자, 색채 조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색은 색을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색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배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배색을 통해서 우리는 색채 조화 이론에서 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즐거운 감정, 만족함,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 이 배색은요, 정답이 없어요.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느낌, 그러니까 배색의 어떤 효과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배색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색에 있어서 세 가지 뭐가 있다? 주조색, 그 다음에 보조색,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강조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했었죠. 배색에는 두 가지를 배색해야 된다. 뭐와 뭐? 색상과 그 다음에 뭐?
색조. 색조라는 것은 명도와 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성배색이라 그래가지고 산업기사 또 기사는 색채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색을 할 때는 색상은 무슨 색상을 배색한다. 색조는 무슨 색조를 배색한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동일 색상이 있고 유사 색상이 있고 반대 색상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색조는 동일 색조, 유사 색조, 반대 색조가 있어요. 자, 주조색은 그 색의 가장 주가 되는 색입니다. 주조색은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얘는 25%, 얘는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80%까지도 괜찮고요. 얘는 한 15%까지도 괜찮고요. 얘는 한 10%까지도 괜찮은데 쉽게 얘기해서 가장 큰 그 면적과 의미를 부여한 부분이 바로 주조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조색에는 반드시 명료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조색을 본인이 컨셉이 부드럽다라고 컨셉을 잡았다면 그런 배색을 했다면 보조와 강조는 얘네는요 주조색을 도와주는 애예요. 그래서 보조는 보조하는 거죠.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애고요. 강조색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요 내가 있잖아, 우리 인간은 좀 타성에 젖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항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행복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우리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00억을 준다고 해도 신이 나타나서 100억 줄까 볼래? 그럼 뭘 선택한다고요? 본다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것이 100억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강조는 바로 반대되는 어떤 뭔가의 경험,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지 않는 또는 딱딱한 것을 보여줘서 더욱더 주조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강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조색, 보조, 강조를 색상도 주조, 보조, 강조, 색조를 주조, 보조, 강조, 그 다음에 동일 색상의 반대 색조에 배색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색상에 대한 것은 동일, 유사, 반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동일 색상은 상당히 통일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뜻하다, 차갑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감 있게 전달이 되는 장점이 있고, 유사 색상은 마찬가지 동일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협조적이고 그 다음에 온하고 상냥한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 색상은 상당히 다이나믹한 배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색조죠. 색조는 명도와 채도의 배색이 되는데 명도 차이를 크게 한다든가 또는 고명도냐 저명도냐 또 채도도 고채도냐 저채도냐 채도차가 큰 배색이냐 이런 거. 근데 이제 싸그리 합쳐서 동일이냐 유사냐 반대냐 이거 색조도요 색상과 거의 유사한 느낌의 배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조, 보조, 강조와 그 다음에 동일, 유사, 반대 색상과 색조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또 다양한 배색 기법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배색을 해요. 유사 색상의 유사 색조 배색이다. 동일 색상의 반대 색상 배색이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배색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일 색상의 유사 색조 배색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유사 색상의 유사 색상의 동일 색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배색 기법 이름을 정해가지고 사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배색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분리배색입니다. 뭐라고요? 분리배색.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sepa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분리배색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배색할 때 서로 대비가 심한다든가 또 애매하다든가 명쾌한 느낌이 없을 때 그 사이에다 무채색인 선을 라인을 그려주면 상당히 명료해지고 또 명확해지고 또 경쾌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만화나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뭐다? 분리배색 기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색하다가 애매하면 분리배색 기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배색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강조색 배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강조색 배색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강조색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좀 지루하거나 좀 뭐랄까요, 이렇게 단조롭거나 했을 때 강조색을 넣어주면 좀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속 그라데이션 배색이라고 합니다. 연속 배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속 배색은 상당히 어떤 느낌을 줄까요? 좀 이렇게 일체감도 주고 좀 일체감이 있으면서 운동감과 리듬감을 주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배색입니다. 자, 교재에 나오는 예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반복 배색이다 그러면 색에 대해서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배색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주 강렬한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색상과 관련된 배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색조와 관련된 배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조, 첫 번째 톤온톤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배색? 톤온톤 배색입니다. 무슨 배색? 톤온톤 배색. 이건 무슨 배색이냐? 이거 많이 하는 배색 중에 하나입니다. 톤온톤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색상, 동일 색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반을 나눠서 배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노란색을 배색하고 싶다면 여기가 조금 더 어둡고 여기는 좀 밝은 배색. 그러니까 둘 다 노랑을 하되 여기 좀 어둡고 여기는 밝은 배색. 그러면 색상은 같아요, 안 같아요? 동일한 색상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색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많이 쓰는 톤온톤 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사실 톤온톤 배색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동일 색상의 유사색조 배색하였다. 동일 색상의 유사색조의 배색. 요거는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한 배색을 우리는 이제부터 톤온톤 배색이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시험 볼 때, 우리 실기 시험 볼 때도 2교시 감성 배색에 대한 이야기할 때 톤온톤 배색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톤온톤 배색과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톤인톤 배색. 무슨 배색? 톤인톤 배색. 자, 분리배색, 강조, 연속, 요 반복 배색은 색상과 관련된 거예요. 동일 유사 색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색조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톤인톤은 반대예요. 얘는 빨강이고 얘는 노랑인데 둘 다 톤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일 톤, 테일 톤 이런 식으로. 다른 애 아까는 뭐예요? 색이 다른데 색이 같은데 동일 색상인데 뭐예요? 색조가 다른 온톤 배색. 이번에는 뭐야? 색이 다른데 톤이 같은 톤인톤 배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톤온톤 배색과 비슷한데 까마이의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까마이의 배색은요, 그러니까 동일 색상이에요. 동일 색상에 그러니까 동일 색상은 아니지만 거의 색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색상의 톤의 변화도 작은 거죠.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겁니까? 이거랑 톤온톤 배색과 좀 비슷하죠. 근데 톤온톤 배색은 톤 차이가 커도 돼요. 동일 색상이지만. 근데 얘는 색상 차이도 크지 않고 톤 차도 크지 않는 배색이에요.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뭐예요? 그러면 포까마이의 배색이에요. 포까마이 배색도 마찬가지 까마이에처럼 상당히 어떻습니까? 거의 색상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 색상 유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나요? 그 다음에 톤월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톤월 배색. 톤월 배색은 배색을 할 때 중채도와 중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배색 볼 때 보면 요 부분. 중명도, 중채도의 배색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톤월 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색조의 얘기야. 색조. 색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3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콜로 배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국기색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제 하나는 무채색 흰색이고, 하나는 비비드한 원색이에요. 그래서 두 칸을 나눠가지고, 이제 하나는 흰색, 하나는 원색. 비비드. 이렇게 해가지고 배색을 해가지고, 국기색을 많이 사용하는 배색. 비콜로 배색.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알제리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트리콜로라는 말이 있어요. 트리콜로는 뭐죠? 가운데다 흰색 놓고 양쪽에 비비드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칸으로 나눈 국기색을 얘기합니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컬러 배색이라는 거는 이제 색상과 관련되고 요 앞에 이 반복 배색과도 비슷하지만 멀티적인 이제 색상이 많고 뭐 톤차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배색이에요. 그래서 멀티 컬러 배색.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은요 그냥 동일이냐 유사냐 반대냐의 개념인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 볼 때도 쓰는 배색이다라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조화와 배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실기시험 볼 때랑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 볼 때도 다 쓰는 내용들이죠. 배색을 하는 목적은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배색은 정답이 없어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배색을 할 때는 주조, 보조, 강조라는 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상과 색조를 배색한다. 그래서 색상에는 동일, 유사, 반대. 색조도 동일, 유사, 반대 색조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색상을 했을 때의 어떤 느낌, 거기에 또 맞춰서 반대 색조냐, 톤인 톤 이런 색조의 개념들, 그 다음에 색상의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색을 배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다? 색채 조화론 학자들이다. 그래서 쉐브럴이 시작했고 저드가 일반화했고 거기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뭐 파보비렌의 색삼각형이라든가 문스펜서의 미도라든가 이텐의 어떤 2색, 3색, 5색, 6색 그런 그 도형의 조화라든가 루드의 어떤 자연계의 조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색채 체계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응용되어지거나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그냥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죠. 색채 체계는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좀 이해해야 되는 건 앞에 현색계가 뭐냐, 혼색계가 뭐냐 이 정도의 것이지 나머지는 다 거의 암기야.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다면 일단은 수험서 있죠? 수험서를 한번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한 것도 또 마찬가지 외우시면 우리 이제 교재 그 뒤에 보면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라고 있죠. 그거를 한번 쭉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가로에 이렇게 써 나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한번 듣고 외웠을 때 얼마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또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아니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또 풀어보고 선생님이 설명한 기출 문제 풀이를 보시면 돼요. 교재는 뭐 말씀 계속 드리지만 제가 예문사 컬러리스트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꼭 예문사의 교재만 있어야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듣고 어떤 교재든 보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색채 관리 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두 파트만 공부하면 됩니다. 색채 관리, 그 다음 색채 디자인.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채 디자인 강의가 여러분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색채 관리 편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거의 100% 합격한다 보셔도 되고요. 이 체계 편은 이제 실기 시험과 아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좀 여러분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필기 합격하기 위한 공부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